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요즘에 지수 상황이 되게 안 좋잖아요. 끝없이 하락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러다 보니 이제 보유 종목이 다들 뭐 상태가 안 좋아요. 커뮤니티에 보면은 막 너도 나도 막 마이너스 인증글 올리는데 보면은 굉장합니다. 굳이 그렇게 인증글 올리지 않는 분들도 조용히 가만히 계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힘든 상황이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 나 힘들어 인정, 내가 지금 여태까지 해놓은 거 마이너스인 거 인정, 그래도 요즘에 근데 잘 나가는 거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상황에서도 고점 돌파하는 것들 있고 올라가는 주식이 있으니까 그런 주식으로 만회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공격적인 주식을 하는 분들이 또 계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가 또 그런 관련된 주제로 영상을 공유를 했고, 지금 그래서 보고 계신 이런 SPG 같은 이런 종목들 지금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봐라 2만원 이제 올라가네 그러면서 여기서 어딘가에서 포지션 잡아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근데 안타깝게 물려버리네.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았는데 물려버리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지금 지수가 되게 안 좋아서 보유 종목도 안 좋고 뭔가 계속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이 와중에 뭐 어떻게 보면 욕심부리다가 고점에서 물려버리는 이런 종목이 생겼을 때 이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늘상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아 이거 안 샀어야 되는 건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라고 하면서 후회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후회 말고 뭔가 좀 제대로 하는 방법은 없었을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좀 피해를 줄이려면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상황에서 가장 고민되는 1차원적인 궁금증은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좀 기다려서 관리를 해도 되는가, 뭐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손절을 할지 아니면 기다리면서 관리를 할지 판단을 할 때 계좌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거를 자를지 아니면 들고 갈지 결정을 할 때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서 여기서 지금 주가가 이 파동이나 수급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더 떨어질 것인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자를지 말지 결정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건 아는데, 이 결정을 할 때 일단 종목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먼저 계좌부터 봐야 됩니다. 종목보다 계좌가 우선한다. 이거를 이 순간의 시점에 적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부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매매를 했을 때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좌가 안 좋았다, 너무 안 좋은데 종목들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그 답답함에 못 이겨서 여기서 매매를 시작한 거고, 나는 현금도 별로 없고 이거 물리면 안 된다, 그러면은 손절하셔야 돼요. 답이 없습니다. 그냥 외통수이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계좌가 그래도 여유도 있고 관리도 잘 되어 있어서 괜찮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종목을 가지고 판단을 이어갈지 말지 판단을 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뭐 왜 없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계좌가 안정적이고 막 여유 있고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 대다수 분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절대적으로 얼마나 안 좋냐 좋냐 이런 거를 뭐 따져보면은 다 각자 사정은 다르겠지만, 스스로가 느끼기에 계좌가 빡빡하고 안 좋으니까는 이런 좀 선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해왔던 사람들이 계좌가 안 좋을 가능성도 높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계좌가 안 좋아 그럼 손절을 해야 된다 라고 할 때 일단 1차적으로 거기까지 들으면 손절해야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언제 하지? 지금이야? 아니면은 이 21선 아직 안 닿았으니까 좀 기다려보고 뭐 이거 21선 깨면은 그때 손절이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 좀 더 지켜봐야 되나? 뭐 여기까지 이렇게 18,000원 부근까지 좀 떨어지는 거 지켜보고 해야 되나? 뭐 그런 팁 없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그러한 이거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그 고민, 갈등, 번뇌, 이런 게 시작되는 시점에 그냥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이유는 기술적으로 판단하고 싶어하는 그 니즈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여러분들 인터넷 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기술적 분석을 하나하나 차트에 적용하다 보면은 차트가 빼곡해집니다. 삼각수렴부터 이평선 아니면은 눌림목, 뭐 지지 반등, 저항대, 여기 뭐 추세선 이렇게 쭉 거가지고 네, 뭐 여기 어딘가를 깨면은 된다 뭐 이런 것 뭐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중에서 뭘 사용해야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적용을 하나씩 하다 보면은 모든 가격이 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은 그 말의 정확히 반대말은 모든 가격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게 기회가 있고 없고랑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자신의 멘탈이나 감정 아니면은 걱정, 고민 이런 게 건드려진 시점에 미루지 말고 그냥 하시는 게 차라리 더 좋은 선택일 확률이 높다. 일단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은 기술적 분석 필요 없다. 그냥 계좌 상황 보고서 하면 된다. 이렇게 들리니까 선뜻 받아들여지진 않거든요, 이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극단적인 자의적 해석이 아닐까. 기술적 분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적용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활용법을 모르는 게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술적 분석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이 종목이 올라 떨어져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내가 기존에 어떤 매매를 해오면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놨을 때 일단 여기서도 중요한 건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었을 때 이 유리한 상황에 특정 리스크를 더할 때 거기에 대한 확률 정도를 이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지. 불리한 상황 또는 자신이 이미 멘탈적으로 좀 흔들린 상황 이런 데서 이거를 해결책으로 기술적 분석을 찾는 거는 실효성이 전혀 없어요. 이것부터 일단 구분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처음 얘기하셨던 거랑 정합을 해보면 이렇게 들릴 것 같습니다. 계좌를 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이거를 손절해 말어라는 거를 결정할 때 내가 현재 계좌 상황이 어떤가, 유리한가, 할만한가, 빡빡한가, 지금 죽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보라고 하셨는데 네. 계좌 상황이 안 좋다. 그럼 불리하다는 거잖아요. 멘탈적으로 흔들린다는 얘기고 이런 계좌 상황이 안 좋은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간 순간부터 이때부터는 기술적 분석을 논하는 거는 별로다. 다시 말하면 사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할 만한 그런 용어로 하면은 볼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가는 건데 만약에 계좌 상황이 유리하고 할만해서 그냥 정상적으로 매매를 한 거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아까 말했던 뭐 이런 추세선이라던가 이평선이라던가 구간 나누기라던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뭐 거래량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을 해서 확률을 높이는 선택을 해볼 만은 하다. 뭐 손절 라인을 잡는 거든 뭐 물타는 타이밍이든 뭐든 간에 그때는 기술적 분석을 써볼 만하다. 근데 불리하다 그러면 그거는 볼 때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일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맞고요. 팁을 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실전형 팁을 추가로 드리면은 여기서 이미 분리했는데 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자체가 그냥 자충수다, 자살골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사실상 안 하는 게 더 낫다. 이 정도까지 실전 노하우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계좌 상황에서 불리하지 않고 유리했었고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호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바로 기술적인 분석을 논하기보다는 유리함부터 잡아야 돼요. 종목 안에서 유리함부터. 여기서 시작하는 건 좋습니다. 시작했지만 시작하고 나서 내가 매수하자마자 바로 유리해지진 않잖아요. 물론 이런 데서 기가 막히게 샀다? 그럼 사자마자 바로 유리해졌어요. 그럼 그 유리함을 활용해서 여기선 기술적 분석을 생각해보면서 내가 비중을 얼마나 더 늘릴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컨트롤을 하면서 공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바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매번 내가 샀을 때 사자마자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정확히 반대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자마자 떨어졌어요. 사자마자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뭘까요? 유리함이 없잖아요. 사자마자 떨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유리함부터 잡는 거죠. 그럼 이 유리함을 맞춰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저는 이제 균형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기술적 분석보다는 자신이 매수를 얼마나 빠르게 느리게 할지 아니면 매수의 양을 얼마나 크게 할지 작게 할지 이거 가지고 이 기본을 가지고 조절을 먼저 하는 거고 그 조절을 통해서 유리함을 먼저 갖춰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술이 붙는 겁니다. 이 순서가 절대로 뒤바뀔 수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부려서 유리함을 잡으려고 하는 그 좀 되게 한 끗 차이인데 이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수익 내려고 기술을 부리는 거거든요. 사실 기술을 부린다라는 게 되게 광범위하지만
마음이 조급한 상태예요. 일단 빨리 수익 낸다라는 목적성을 가지고서 하면은 균형이라는 거는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이 말은 지금 당장은 수익 낼 생각은 조금 접더라도 흐름을 보면서 포지션을 좀 균형감 있게 본인에게 유리하게 갖춰나가는 것 먼저 해라. 당장 수익이 안 날지언정.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답답하게 들리거든요, 사실. 그쵸. 아, 나 지금 빨리 수익 내고 싶은데 지금 무슨 소리야.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좀 조심스럽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해야지 사실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할 수 있다는 게 좀 이해는 되긴 해요. 이게 진짜로 저는 주식 투자 자체의 근본적인 근원점 아니면 관점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술을 먼저 익히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기술을 부려서 홀짝 OX로 맞추려고 하니까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기술을 배우는 이유가 뭔데? 이런 자리 맞추려고 하는 거지. 여기서도 뭐 이 종목은 떨어졌지만 기술적 분석 잘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여기서 한 추가로 50% 상승하는 종목 골라낼 수 있는 것 같던데 이런 뭐랄까 미련이나 환상이나 상상 아니면 원트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술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직 그거를 할 줄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채우게 되면은 이게 충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 기술이 충족시켜주는 건 맞는데 충족시켜주는 방법이나 이 과정 프로세스가 초보자들이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르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방향을 돌려볼게요. 듣다가 중간에 이런 부분이 궁금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유리할 때 뭔가 좀 해볼만 하다. 유리하지 않다면 뭐 기술적 분석이든 뭐든 간에 지금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계좌가. 근데 계좌 전체적으로 봤는데 해볼만 해. 근데 이 유리함이라는 것도 되게 좀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네. 되게 유리한 경우도 있고 되게 널널한 경우도 있고 조금 빡빡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볼만 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고. 그쵸.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그 정도가 처음 주식한 거 아니라면 되게 유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주식을 잘하든 못하든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해볼만해 라고 해서 여기 들어갔는데 매수를 했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쭉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래 좀 시간을 두고 템포를 늦춰서 균형을 맞춰 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계좌가 그 사이에 유리함에서 불리함으로 좀 약간 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막 지수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난 유리한 줄 알고 들어갔는데 불리해져 버렸어. 그러면은 손절이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사실 유리함을 따져보는 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또 의구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조금 솔직하고 담백하고 냉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본인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실력이 부족한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실력이 부족한 단계는 유리함에서 불리함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외면했을까?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정도라는 게 스펙트럼이 넓지만 그 정도가 변화하고 있는 그 정도의 느낌은 자신의 계좌라고 하게 되면 자신은 대부분 알아요. 외면할 뿐이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외면하고 여기서 유리함에서 불리함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그래서 시작한 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케이스마다 정말로 다양한 행동 패턴으로 파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라고 딱 잘라 말할 순 없지만 대부분 이런 거를 통칭해서 이런 조율을 하는 게 실력 차이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뭐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유리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불리해져서 새로 들어간 종목도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아버렸어요. 이거 어떡하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정말 그런 상황이 올지 모르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 경험과 실력이 부족한 분인 거고 그것도 애매하게 불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렴풋하게나마 알지만 외면하고서 그런 일은 나한테 닥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도전을 한번 해봤던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실력의 부족이다, 경험의 부족이고 방법적으로 접근이 잘못된 거죠. 이런 상황을 한번 감수하고 해볼까? 이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사실 다르게 길을 찾았어야 되는 건데
잘못된 길을 간 거잖아요. 그럼 이 말도 결국은 실력의 부족인 거고, 뭐 더 많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력과 경험이 부족한 거에 그냥 연장선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계좌 상황이 비슷하더라도 고수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똑같이 여기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하면 안 돼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할 때 하더라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지금 말고 내일 그리고 모레 일주일 뒤 이렇게 미래에 나에게 선택의 가능성, 선택의 옵션을 더 넓게 만들어주는,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옵션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지금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고수가 들으면은 바로 알 법한 얘기인데 초보자들이 들으면은 아 이게 무슨 선문답 같은 얘기야, 너무 추상적이잖아, 이렇게 들리는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 지금 여태까지 말한 거랑 맥이 정확하게 닿아 있는 게, 계좌가 유리할 때 이걸 들어가 보는 거는 선택의 옵션을 넓혀주는 거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계좌가 불리할 때 이걸 들어가는 거는 내 계좌를 갉아먹는 게 되기 때문에 선택의 옵션이 줄어들게 되는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쵸, 외통수에 빠지죠. 그렇죠. 이걸 하냐 마냐도 결국은 이 선택의 옵션을 넓혀 좁혀 이거랑 되게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경험치랑 매매 실력이랑 이게 연결되면서 이 말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느냐에서 저는 실력 차이가 갈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여기서 이제 이쯤 되면은 기술이 붙을 수 있어요. 이쯤 되면 이제 기술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이라는 거, 저 선택의 옵션을 넓히는 거, 좁히는 거, 이 정도는 알고 있고 넓힐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라면, 네, 넓히는 길이 있을 때, 이 넓힐 때 어떻게 넓히면은 더 좋을까, 더 효과적일까, 흔히 말하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극대를 만드는 작업에서는 이때는 진짜 기술이 도움이 돼요. 기술은 이때 진짜 효율적이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기술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대로 뭐 이평선을 타고 매매를 하네, 뭐 21선 이내, 121선 이내, 거래량이 많네 적네, 이런 거 이상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이게 많은 분들이 기술 이러면은 막 뭔가 그 차트 뭐 그런 되게 편협한 기술을 생각을 하시는데 되게 폭넓어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면은 뭐 빌드업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매매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하느냐, 뭐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매수와 매도의 조합을 어떻게 짜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좌 전체적으로 기술이 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종목 하나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정말 되게 넓은 영역인데 많은 분들이 편협하게 생각한다는 게 포인트죠. 맞아요. 이제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A라는 포인트를 놓고 보게 되면은 초보자일수록 이 A를 어떻게 잡아내지? 어떻게 기술적 분석을 해서 A를 잡아내서 여기서 매수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진짜 고수이고 기술을 부린다는 거를 실전형으로 모습을 설명을 드리면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갈 때 A를 지나가는 순간에, 이 순간에 기술을 부려서 내 비중을 얼만큼 맞춰놓고 내 평단을 얼만큼 맞춰놓고 이 사이에 내 템포를 어떻게 조절해놔서 이 이후의 흐름에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매매를 시나리오까지 완성이 된 상태에서 연결시켜야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입체적으로 이 A라는 지점을 유리하게 지나가느냐, A를 맞추려고 이 매수 포인트를, 첫 매수 포인트를 A에서 잡느냐, 이건데 고수들은 A라는 시점을 첫 매수 포인트로 잡으면은 그 첫 매수 포인트가 절대로 유리하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A가 진짜 유리한 자리라고 할지어도. 왜냐면 저기서 몰빵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내 계좌 전체적으로 어떻게 기술을 부리느냐, 이것까지도 이어지는 부분이고, 그렇죠. 당장 지금 수익 많이 내고 주식 접을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어가는 그런 흐름에서 계좌를 계속 이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든 올라가든, 주식시장이 앞으로 박살이 나든 다시 회복을 하든 박스를 그리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 계좌를 더 유리하게 계속 이어가는 흐름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런 하나의 선택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모여지면서 그런 느낌입니다. 자, 뭐 오늘은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아무리 안 좋다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박스 뚫고서 고점에서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고점 돌파하는 종목도 있고, 이런 거에 계속 달려들어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해야지 수익이 나니까 이런 거 합니다. 근데 이 선택을 할 때 뭘 보고 해야 되느냐, 어떤 기준을 두고 해야 되느냐, 우리가 늘상 하던 얘기지만 또 오늘처럼 이런 케이스로 얘기를 들으면은 또 다르게 들릴 여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실제로 잘하는 사람들, 주식을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무리 없는데, 나는 괜찮은데 하면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관점으로 주식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모두가 이제 저희 같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좀 핵심적인 부분을 보자면은 본질은 유사하다고 봅니다. 계좌 관리를 할 줄 모르고 계좌 관리가 안 되는데 주식을 잘한다 못한다, 이거는 정말 의미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도 나왔죠. 뭐 기술적인 부분, 뭐 차트를 분석하고 막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넓다, 폭넓다. 그 계좌 전체적으로 접목했을 때 그렇게 편협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린 건데, 요즘에 이제 저희가 영상에서 계속 뭐 나름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냥 최대한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 입장을 끌어내는 그런 역할로서 진행을 했는데, 요즘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좀 인위적인 패턴으로 저희가 말을 하면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보는 분들이 느끼기에.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전해드리고자 가감 없이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 최대한 편하게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 길이도 조금 늘어나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사설처럼 들리는 얘기도 많은데, 그래도 한번 좀 참고 꾹 들어주시면, 과거 영상 포함해서 앞으로의 영상까지 꾸준히 들어주시면은 내공이 쌓여가는데 적어도 저희가 방해는 안 될 거다. 이 영상만으로도 방해는 안 되고 도움은 많이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라디오 듣듯이 한번 좀 보시는 것도 권장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유튜브 영상만으로 좀 역부족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고 더 나은 길을 찾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에 오시면은 확실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럽은요,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유카페로 검색을 하시고 메뉴에 나오는 검색 결과 이렇게 눌러서 입장을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 카페 가입하기 한번 눌러야지 글을 볼 수 있거든요. 이거 가입하신 다음에 전체 글 보기 눌러서 메뉴에 있는 필독 공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다른 글들은 저희 클럽 회원분들만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공유된 글이기 때문에 공지 읽고서 가입하신 다음에 확인할 수 있어요. 대체로 뭐 안 그런 글들도 있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제 클럽 궁금해서 가입하시는 거니까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 읽어 보신 다음에 여기 중간에 이 영상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보신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은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링크 누르시면은 가입 안내 받고 바로 가입해서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계속해서 유튜브와 클럽으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